식전 행사로 광주의 가수 주범기 가수께서 축하하는 장도를 축하하는 공연이 있겠습니다. Merciless, no heaven. Say you keep trying. No hell, feel lower. A purpose on the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Yeah. There's no country. It isn't hard to do. Nothing to kill or die for, and only just to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and being you. You may say I'm a dreamer, for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we join us, and the world will be as one. There's no foundation. I wonder if you're kin. No need for greed, no hurting. A brotherhood of man. Imagine all the people sharing all the world. Yeah.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be joined,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이번에는 우리 김영국 탐험가가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Flying in the Wind라는 노래입니다. How many rumors never down? Oh, they call him a man.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How many times must a man look up before I can see the sky? How many years must a woman have before I can hear people cry? How many days will it take till they know that too many people die? The answer, my friend, is spray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spray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spraying in the wind. 네, 다시 한번 우리 주범기 가수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매진이나 바람만이 하는 대답은 세계적으로 평화와 인류의 어떤 안식을 말하는 대표적인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국 탐험가의 출전식에 맞춰서 5월의 햇살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날에 출전식을 갖게 되어 정말 우리 사랑하는 동생의 앞으로의 장도가 정말 기대가 되겠습니다. 저는 화가 한희원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그림쟁이 형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동안의 우정을 생각해서 우리 동생의 앞날의 장도를 생각해서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영국 탐험가 6번째 유라시아 대륙횡단 트랜스 유라시아 2023년 출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출정식을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국민노래는 다른 건 생각하고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우리 주범기 가수의 선창에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애국가는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김영국 탐험가의 장도를 축하해 주신 하루 모시신 네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호명을 하시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해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환 전 조선대 총장님, 김각주 두매 대표님, 김경종 남구청 김영권 국리기획 대표님, 김하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송기 호남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오경복 굿피플 광주 전남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님 오셨습니다. 이병훈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용빈 광산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임선숙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정종호 전 로마 교양청 대사님, 정진욱 희망과 성장연구소 대표님 모셨습니다. 중앙 245 생활문화방송 DJ님 모셨습니다. 뒤에 계십니다. 최혁 전남대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님은 화분과 금일봉으로 이렇게 축사를 대신했습니다. 안동을 기획재정부 차관님, 전 차관님 모셨습니다. 그러면 경가보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김영국 탐험가의 탐험은 위대한 탐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개인의 인간으로서 지금 6번째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긴 여정을 지금 시작을 다시 하게 되거든요. 5번째까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했고, 이번에는 앞에 보이는 이 멋진 작지만 힘이 강한 캐스퍼를 타고 횡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김영국 탐험가의 위대한 탐험의 길을 경가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영국 탐험가는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대륙으로 연결되는 길에 대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는 1996년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모스크바까지 1만 킬로미터를 단독으로 횡단했습니다. 벌써 오래전이 1996년 일입니다. 두 번째는 2001년 터키에서 실크로드를 거쳐 일본까지 1만 2천 킬로미터를 횡단했습니다. 이때도 단독으로 횡단을 하셨죠. 세 번째는 2014년 서울 광주에서 출발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암스테르담까지 육로 왕복 2만 5천 킬로미터를 단독으로 횡단을 했습니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말 강인한 생명을 걸고 한 탐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2017년 서울 광주에서 출발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르크츠크까지 육로 왕복 8,000km를 횡단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2019년 서울 광주에서 출발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로테르담까지 육로 왕복 2만 킬로미터를 횡단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모터바이크로 이동수단으로서 이루어졌고, 1996년에 바이크를 타고 시베리아를 단독 횡단한 행위는 세계 최초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리고 당장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동수단으로 한반도부터 확장된 공간으로서 유라시아 대륙을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오는 2023년 5월 16일 드디어 6번째 유라시아 횡단은 5번째까지 모터사이클 횡단에서 이 캐스퍼라는 자동차로 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동차 만드는데도 혼자서 굉장히 뛰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 가슴이 아팠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오늘 오신 분들 대표해서 한 4분 정도 축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혁 교수님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로망이 오지 탐험입니다. 만약 제가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이번에 같이 따라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 김영국 같은 그런 탐험가가 있다는 것이 정말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인류학자 중에 프란시스 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론에 의하면 역사를 통해서 앞선 문명을 자랑했던 동양이 서양에 뒤떨어지기 시작한 것이 18세기 이후 서양이 보여준
탐험, 모험, 도전 정신이었다고 합니다. 이 서양에서는 중세 암흑 시기가 끝나자 서양 사람들이 이 지구 탐험에 나서기 시작을 했어요. 콜럼버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힐러리 경 같은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 그 높은 데 올라가고 아무것도 없잖아. 눈밖에 없는데도 거기를 올라가요. 왜? 그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아문제는 남극을 갖고, 또 피어리는 북극 그 추운 데를 갖고, 그런 사람들이 보여준 뭐랄까 도전 탐험 정신이 새로운 신세계를 열고 새로운 문명을 일궈내는 어떤 그 원동력이 되었다는 게 프란시스 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그 탐험가가 우리 김영국 선생이에요. 그 뉴욕에 가면 역사가 100년이 넘는 탐험가 클럽이 있는데 그 탐험가 클럽의 멤버들이 금방 얘기한 힐러리 경, 아문센 피어리,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영역이 확대돼 가지고 달 처음 착륙을 했던 닐 암스트롱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정회원입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우리 김영국 탐험가가 뉴욕에 본부를 둔 탐험가 클럽의 정회원이 됐습니다. 세계가 알아주는 탐험가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정들이 어려우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해를 조선 그러면서 위축되고 그러고 있는데 바로 이때 이럴 시기에 우리 김 선생이 보여주는 그런 도전 정신, 탐험 정신,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정신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몸으로 보여주는 행동에 또 나선다고 합니다. 그에 이번 그 6개월에 걸친 대장정이 큰 귀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6개월 동안 힘든 여정을 마치고 나서 김 선생이 가지고 돌아올 그 콘텐츠가 굉장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보니까 여기 아시아 전당장도 와 계시고 또 광주가 때맞춰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서의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협조가 되고 또 만들어 올 그런 콘텐츠를 갖다 우리가 잘 활용을 하고 대접을 해서 무언가 우리가 아시아에 내놓고 세계를 향해서 손을 뻗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6개월 장도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국을 사랑하는 이병헌 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외로운 탐험가 김영국의 6번째 어려운 길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영국이를 지켜봤는데 저보고 어떤 명예와 부를 준다고 해도 나는 저기를 갈 수가 없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저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근 30년을 어려운 길을 탐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탐험가이고 우리가 산을 오르는 데는 수많은 코롱이나 이런 데서 후원을 하고 탐험가가 아니어도 다 그렇게 합디다마는 이 어려운 탐험을 하는데 후원도 없이 어려운 길을 지금까지 거의 혼자 홀몸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구 한 바퀴 도는데 4만 킬로인데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데를 육로로 한 12,000km, 암스테르담까지 한 16,000km, 지구의 3분의 1을 어려운 환경에서 노숙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했던 것이 5번째 탐험입니다. 좀 나아진 게 이제 1000cc, 캐스퍼 1000cc를 타고 가는 겁니다. 저건 의미가 있어요. 광주형 일자리이기 때문에 저 적은 차를 가지고 어려운 육로를 어떻게 갈 것이냐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현대자동차에 후원을 좀 부탁을 했고 직접 임원도 만나고 있는데 후원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 저 1000cc짜리가 과연 그 어려운 길을 가다가 엎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 퍼지면은 그럼 홍보가 아니라 오히려 역홍보가 된다. 저 차만 보낼 수가 없다. 정비차가 따라가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 우리나라 대기업의 한계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 어쨌든 그런 후원이 없는데 우리 여기 이강현 아시아문화 전당장이
또 적극 후원을 해가지고 유일한 후원이 지금 아시아문화 전당에서 하게 돼서 출발하게 됩니다. 김영국의 탐험은 본인으로서는 고달프지만은 젊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 정신을 보여준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라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유라시아라는 대륙을 지금부터 길을 열고 나중에 물류와 교통과 관광에 수많은 기회의 땅인데, 이런 탐험가가 먼저 전진해서 앞길을 열어놔야 된다. 성을 쌓는 게 아니고 길을 열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이 무관심하게 대해왔다는 거 후원 좀 많이 해주세요. 짠해 죽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 적은 차고 1000cc짜리 1000cc의 저 차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갑니다. 타고 가죠. 이상 뭐 오토바이로도 갔다 왔는데 뭐 못 가겠어요? 하면은 고장 나면 스스로 고쳐서라도 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이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광주에 우리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서는 자랑으로 생각하고 안전하게 돌아오되 앞으로도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은 김영국만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로 플랫폼을 만들고 미래의 젊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님 축사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아시아문화전당장 이강현입니다. 뭐 워낙 의원님이랑 또 최 교수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 김영국 탐험가의 이 도전 정신이 곧 광주 정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광주에 있지만 세계를 향해서 열리는 아시아의 창을 표방하고 있고요. 이 광주 일자리로 생겨난 캐스퍼 자동차에 저희 광주의 정신을 싣고 저희 ACC 로고를 받고 그리고 김영국 탐험가가 하는 이곳 이쪽에도 전 세계를 통해서 다 홍보가 되면서 우리 광주 정신을 제대로 알리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도 미덕이나마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잘 건강하게 다녀오셔서 광주 정신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그 콘텐츠들이 또 나날이 대한민국의 어떤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K컬처의 다음을 잇는 K-익스플로러의 그 정신을 멋지게 구현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히 잘 다녀오십시오. 예, 우리 유일한 후원자이신 이강현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기 아시아 기자협회 창립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 아시아문화 전당만 후원했다는데 우리 뭐 지금부터 후원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2년 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같이 이 김영국 탐험가와 같이 암스테르담까지 같이 갑시다. 이게 이 오랜만에 영어 다른 나라 발음을 하니까 지명이 잘 안 되네요. 혀가. 제가 몇 가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광주, 부산, 이제 여기까지는 되는데 블라디보스톡, 하보로프스크 되네요. 모스크바,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 중간에 바르샤바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한 12,000km 정도를 그 이상을 가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아마 오늘의 기억 그리고 2년 뒤 여기서 다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뭐 보니까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뭐 또 우리 이병훈 의원님은 예산 따는데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또 오늘 더군다나 국민의힘에서도 오셨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한 마음으로 2년 뒤에 이 자리에서 떠나서 그때는 한 달 반 정도만 하면 5.18도 가다가 하고 또 우리 평화를 정말 우리가 할 때 얘기할 때 생각 안 할 수 없는 6.25도 기념식을 우리가 가는 그 항로 또는 그 노정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면 평화고 피스고 저기 보이는 미르가 러시아 말로 평화랍니다. 그래서 피스 평화 그 다음에 미르를 다 같이 한번 우리 김영국 탐험한테 박수 한번 힘차게 보내주십시다. 네, 한 분만 더 짤막하게 우리 국민의힘. 예,
국민의힘 전남 도당위원장 김화진입니다. 저는 또 이곳에서 한 30-40년을 운동을 했던 유도 6단 김화진 상무관에서 있었습니다. 유도 6단입니다. 제 공인 6단. 아마 정치인 중에서는 유도 6단은 저 한 사람일 겁니다. 태권도는 제가 봤습니다만은 36개 우리 이영원 의원님. 저는 참 다른 거 다 해봐. 노래도 잘하고 웅변도 잘하고 모든 거 잘하는데 탐험하는 참 아우님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게 우리 중앙정부 집권 여당이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 형이 있기 때문에 또 전달 잘해서 문화체육관광의 어떤 요소에 함께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이 탐험과 도전 정신을 정말 국가사업으로도 남길 수 있도록 미래가지만은 최선을 다하는 국민의 신분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드디어 주인공 김영국 탐험가를 앞으로 모셔서 향후 일정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제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합니다 요즘에. 그리고 거의 혼자서 조용히 떠난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눕도 보니까 이렇게 한 3일 전에 최진석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님이시고 그분하고 2시간 동안 대담을 했어요. 그분 대기 한평이지만 그 나비의 꿈이라는 그 노장 철학에서 나오는 저한테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시인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2023년에 길은 평화다라는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제목은 아시아나 회의 6호선입니다. 서울, 광주, 부산에서 출발해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암스테르담까지 갔다가 다시 육로로 돌아옵니다. 이번에 특이한 점은 겨울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도로에 대한 자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여름, 봄, 가을은 다 여기서 시베리아 거쳐서 암스테르담까지 가는 길은 다 구축을 했고요. 이제 겨울 시베리아. 저는 횡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횡단하면서 그 14,000km 도로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기 때문에 아마 횡단 자체보다는 1000배 정도는 더 힘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겨울은 아시겠지만 영하 40도는 시베리아에서는 추위가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열악하고 또 현재까지는 도로가 2차선인데 이 가운데 분리대선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여행자의 길이 아니라 40피트짜리 컨테이너 박스를 실은 40톤 이상의 그 대형 화물차들이 100km로 달리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같이 달려야 되니까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점이 특징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자동차를 겨울 시베리아, 그 다음에 대중화죠. 이제까지는 모터사이클이었는데 모터사이클은 일부한테 좀 편향돼 있고 자동차는 대중성이 있는 거죠. 누구든지 우리 일상이 남과 북이 분단된 현실에서 400km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시장의 상황은 통일이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30년 전부터 러시아과를 나오지도 않았고 차량 정비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탐험가는 말 그대로 좀 열악한 환경입니다. 14년 된 중고 오토바이를 가지고 횡단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의 상황에선 통일이 됐습니다. 통일을 안 바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스퍼를 한 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서로 다름인 것 같아요. 이데올로기도 끝나버렸고요. 내가 너하고 달라. 이게 싸움의 이유인데 이 캐스퍼란 차가 노와 사가 서로 야 싸우지 말고 서로 다름으로 우리가 합쳐갖고 뭔가를 한번 만들어내보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 유라시아 지역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 기본적으로는 서로 다름의 문제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캐스퍼가 그 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데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뭐 이렇게 신장이 큰 배기량이 있는 게 어울리죠. 하지만 저는 998cc밖에 안 되지만 메시지가 있는 캐스퍼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목적은 3가지예요. 겨울 시베리아 횡단도로 구축하는 것과 그 다음에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바이카로스 보존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거를 자료화하고 러시아에 있는 현지인들과 함께 생물 다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바이카로스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지구 유기체여서 다 서로 영향력이 있죠. 황사 중국에서 불지면 우리나라에 영향력 끼치듯이
시베리아에 있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현상들이 우리한테 영향 끼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바이카로스를 놓고 지구의 환경 문제,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부분도 이슈화 해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 자랑인데 저는 후배들이 좀 따라왔으면 해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제가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1996년에 모토바이크를 이동수단으로 해서 시베리아로 횡단한 행위는 최초의 기록이 돼 있고 2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같은 행위를 반복했어요. 여기서 시베리아 거쳐서 암스테르담까지 가는 길에 대한 자료, 이게 쌓였더라고요. 지금 눈떠보니 이렇게 많이 쌓여서 이 반복된 자료는 이야기로서의 디테일을 의미합니다. 최초의 기록과 이야기로서의 디테일이 저의 경쟁력이라고 보여. 이 경쟁력을 가지고 시베리아는 지구촌 누구든지 다 아는 브랜드입니다. 유라시아 대륙도요. 그래서 누구든지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할 수 있도록 가상세계, 메타버스죠. 메타버스를 활용한 게임과 증강현실, 아바타를 이번에 개발하는 바탕을 만들려고 합니다. 올 초에 뉴욕에 가서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에서 한 달 살기 하고 왔는데 현재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의 회장이 세계 최고의 게임 개발자입니다. 근데 그분은 돈을 벌어서 최초로 민간인으로서 우주 갔다 온 분이에요. 그분이 제 이 얘기를 듣고 호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뭐 이 얘기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11월 15일 날 여기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날 이 자리에서 다시 귀국 보고회를 할 거고요.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는 와주신 것만 해도 후원자고요. 광주 정신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저는 정말 아무 기대감이 없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제 우리 이병훈 의원님께서 아까 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아시아문화 전당 로고가 여기 붙기까지 이병훈 의원님이 외로운 이 나그네를 위로해 주셨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아시아문화 전당 로고를 붙여갖고 갑니다. 위험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바이칼까지 4,000km를 문화자원을 구축한 사례가 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을 한 2억짜리 해서 유라시아 문화교류 사업을 전시, 포럼, 아카데미 이거를 포함하는 사업들을 감당을 해서 좀 더 이번에는 체계적으로 자료를 못해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고요. 목소리에 힘이 있고 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아마 11월 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 같습니다. 한 5분만 덕담처럼 우리 임성숙 변호사님 한 말씀, 축하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효라고 합니다. 볼품없는 사람인데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을 했고 그때 행정대학 원장을 했고 여러 해 전에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로스쿨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로마 교황청 대사로 임명이 되었는데 정권이 교체되는 바람에 중간에 잘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왔던 것이 꼭 해로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김현국이도 만나고 제가 아끼는 제자 임선숙이도 만나고 또 그렇습니다. 또 오다 보니까 이병훈 의원님이라든가 문화원장님의 감동 어린 말씀도 듣게 되고 이게 광주 고향이 이런 의미인가 한 걸 되새기게 한다는 점에서 우선 저 소회를 말씀드리고 저보다는 저 사랑하는 제자 임선숙 변호사에게 마이크를 넘기겠고 아무튼 우리 김현국 군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임선숙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부부가 우리 김영구 후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왔습니다. 김영구 후배가 저의 법대 후배인데 한 번도 법대 동창회, 뭐 법대 행사 이런 데서 본 적이 없고 이렇게 항상 도로에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그 법대 아마 동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정말 외로운 나그네로서 이런 힘찬 도전을 20대부터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 됐잖아요. 지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항상 감탄과 그 다음에 그 멋짐에 대해서 늘 탐복하고 있습니다. 힘든 길인데 꼭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11월 30일에 또 이 자리에서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약간 반칙이긴 한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영국은 우리의 피를 끓게 하는 사나이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탐험가의 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동쪽 끝까지 찾아온 우리 선조들,
가장 용감하고 강인하고 그리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길은 아침해가 떠오르는 그곳이 어디인지를 찾아서 오는 길이었다면, 이제 김영국이 가는 길은 해를 따라서 가는 길, 빛고울 광주에 빛을 가득 담아서 아시아와 유럽에 다시 뿌려주는, 저는 그런 축복과 그리고 도전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마음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잠깐 이런 상상했습니다. 제가 바이칼 호수에서 중간에 김영국을 만나면 어떨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같은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매 회장님, 그 세상이 바뀌는 증거가 문제 안 보인 저한테 이렇게 독하게 말을 한 거 보니까 자꾸 바뀌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영국 친구를 생각하면 자기 써놓은 글에도 있지만 변화로의 도전,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변화보다는 더 고통, 고난의 도전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우리의 희망이 될 거라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저는 평소에 길 그러면 이어간다는 생각을 늘 말하는데, 단지 지역과 지역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자연, 그리고 문화, 모든 것들을 잘 이어서 잘 어우러지면 우리 김영국 선생이 말한 대로 평화의 세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국 선생이 이번 6번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로 가는 길에 동참해서 이 물리적 길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모든 삶 속에서 행복한 길이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좀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 우리 김영국 탐험가께 우리 이병헌 의원님께서 자켓을 입혀주는 행사를 하겠습니다. 이 장도가 11월까지 안전하고 새로운 대척의 길로 우리들이 남을 수 있도록 두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집니다. 올해 김영국 탐험가의 유라시아 하이웨이 2호선 6번째 도전 장도를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김영국 탐험가를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모여서 단체 사진을 한번 찍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셔 가지고요. 김영국 화이팅! 길은